평소 어깨 결림이 심했던 50대 후반의 주부가 목 뒤쪽과 머리 밑부분에 마사지건을 대고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방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반복됐고 구역감이 심해졌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은 집에 하나쯤 있으신 마사지건을 어떻게 쓰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쓰면 오히려 내 몸을 해칠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목에 마사지건을 대면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또 안전하게 쓰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생활 속 예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내 몸을 지키는 확실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목이 뻐근해서 집에 있는 마사지건을 들고 목 옆쪽에 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지럽고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오거나 잠깐 말을 하려는데 혀가 굳은 듯 어눌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건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왜 하필 목이 문제일까요? 목에는 뇌로 가는 두 갈래의 큰 혈관이 있습니다. 앞쪽과 옆쪽을 지나는 길은 경동맥이고 뒤쪽을 타고 올라가는 길은 척추동맥입니다. 이 두 혈관은 우리 뇌에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한강다리에 돌이 떨어지면 물길이 막히듯이 이 길에 문제가 생기면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아무 물건으로나 세게 누르거나 두드리건 안 되는 아주 예민한 자리입니다. 마사지건은 초당 촤번 탐리듯 긴동을 주는 도구입니다. 피로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강한 힘이 연달아 전달되면서 혈관 안쪽 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앞쪽과 옆쪽에는 혈관을 덮어주는 근육과 뼈가 얇게 자리에 있어서 반복되는 강한 진동이 혈관 안쪽을 긁듯이 자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혈관 안쪽 벽이 미세하게 찢어지면 그 틈새로 피가 파고들어가 벽이 더 두꺼워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이를 의학에서는 박리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혈관 벽에 붙어있던 기름덩어리 같은 찌꺼기가 떨어져 나와 피와 함께 흘러가다가 좁은 곳을 막아버리는 상황입니다. 둘 다 결국 뇌로 가는 길목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마사지건을 대는 습관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실제 가까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던 68살의 한 어르신이 잠들기 전에 목이 너무 뻐근해서 시원하라고 마사지건을 목 옆쪽에 대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10여 분쯤 지나면서 갑자기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뒤로 말을 하려는데 혀가 굳은 듯 어눌했고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검사를 통해 뇌로 가는 길이 일시적으로 좁아졌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이후로는 의료진의 권고대로 목에는 어떠한 진동기구도 대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평소 어깨 결림이 심했던 50대 후반의 주부가 목 뒤쪽과 머리 밑부분에 마사지건을 대고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방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반복됐고 구역감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귓속 균형기관에서 작은 돌가루가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며칠간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통해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의료진은 머리와 목 윗부분에 강한 진동을 주는 기구는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너무 무섭게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사지건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도구를 올바르게 쓰면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고 운동 후 회복을 돕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입니다. 몸은 부드럽게 관리하면 득이 되고 과하게 다루면 독이 됩니다. 오늘은 안전과 효과를 동시에 챙기는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로 대지 말아야 하는 부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목 앞쪽과 옆쪽은 피해야 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맥이 뛰는 자리는 경동맥이 지나는 자리입니다. 이 부위는 시원하게 눌러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턱 아래에서 쇄골 위쪽까지 손으로 툭 치면 쿵 하고 울리는 느낌이 나는 부위는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척추뼈가 오톨오톨 만져지는 등줄기 한가운데도 피하셔야 합니다. 심장 바로 위쪽 가슴 앞쪽도 좋지 않습니다. 배꼽 아래 사가로니처럼 큰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목, 복사뼈처럼 뼈가 돌출된 곳, 무릎과 팔꿈치처럼 관절이 튀어나온 곳도 직접적으로 두드리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아 푸른 빛이 도는 굵은 혈관이 붉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 부위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골절을 치료한 자리, 붓고 열이 나는 염증 부위, 멍이 든 자리, 피부에 상처가 있는 자리 역시 대면 안 됩니다. 다음은 어떻게 쓰면 안전함가입니다. 기본은 부드럽게, 짧게, 큰 근육에만입니다. 어깨는 등과 팔을 잇는 두툼한 부분에 대고 살결을 스치듯 가볍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허벅지는 바깥쪽과 앞쪽처럼 살이 두꺼운 부분을 중심으로 짧게 지나가듯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곳에 오래 누르면 시원함이 아니라 멍과 붓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둔탁한 통증이나 찌르는 느낌이 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때 내 몸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강도와 시간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약한 단계에서 시작해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속도를 올리거나 압력을 세게 주기보다는 가볍고 넓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부위는 길게 잡지 않고 짧게 지나가듯 마무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체 사용 시간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휴식을 줘야 근육이 편안해집니다. 또 하루에 여러 번 길게 사용하기보다는 짧게 한 번 쓰는 편이 낫습니다. 누구나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 콜레스테롤 관리 중인 분,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분은 목과 가슴처럼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부터 새로운 종류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살짝만 눌러도 멍이 쉽게 들 수 있으니 더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뼈가 약해져 있어서 뼈가 돌출된 자리나 관절을 직접 두드리면 안 됩니다. 감각이 둔해진 부위가 있는 분은 아픈지 아닌지를 즉시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과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응급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사지건을 쓴 뒤에 한쪽 얼굴이 처진 것처럼 보이거나 한쪽 팔 또는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흐려지거나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 오면 바로 응급입니다. 보호자분들은 가족의 얼굴을 보고 미소가 대칭인지 팔을 뻗었을 때 한쪽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지 간단한 문장을 똑바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나라도 이상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구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병원에 빨리 도착할수록 뇌를 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목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마사지건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목 통증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근육이 뭉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오랜 기간의 퇴행성 변화로 뼈와 인대가 민감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다르면 대처도 달라야 합니다. 하루 이틀 쉬어도 낫지 않거나 팔로 저릿한 느낌이 내려오거나 손이 자주 저린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는 전문의와 상의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생활습관 조정을 먼저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뜨뜻한 찜질로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뜨거운 물수건을 목 뒤쪽 큰 근육에 올려두고 살살 풀어줍니다. 이후에는 어깨를 천천히 뒤로 돌려주고 가슴 앞쪽을 살짝 펴주면서 굳은 근육을 늘려줍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턱을 살짝 안으로 넣었다 빼는 연습을 반복하면 목 앞쪽이 과하게 꺾이는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스마트폰을 볼 때 화면을 눈높이로 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목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잘 때 베개 높이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어깨와 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맞춰주세요. 마사지건을 안전하게 쓰기 위한 생활 속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앞과 옆은 피합니다. 척추뼈가 만져지는 등줄기 한가운데는 피합니다. 뼈가 돌출된 자리는 피합니다. 큰 근육에만 짧게 부드럽게 사용합니다.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느껴지면 즉시 멈춥니다. 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거나 피가 잘 멎지 않는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한 뒤에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 마사지 건호는 버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구는 잘 쓰면 도움이 됩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날 허벅지가 뻐근할 때, 장시간 앉아 계셔서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졌을 때, 운동 후 종아리가 묵직할 때, 이런 자리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몸의 반응을 살피고 부드럽게 짧게 쓰고 아프면 멈춘다는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시원하라고 목에 강하게 대주다 보면 생각보다 큰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도 시원함에 속아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 쉽습니다. 내 몸을 내라 지키는 마음으로 특히 목만큼은 절대로 대지 않는다고 가족끼리 약속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목에 대고 사용하신 뒤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분이 계시다면 너무 미안해하거나 자책까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오늘 들으신 응급신호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이상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마사지건은 근육을 풀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목 앞과 옆 그리고 등줄기 한가운데처럼 혈관과 신경이 모여있는 자리에 강한 진동을 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과 당뇨를 관리 중인 분들,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피가 묽어지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쓰려면 큰 근육에만 부드럽게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아프면 즉시 멈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해지고 도구를 더 현명하게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편안생활TV의 역할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어르신들께서 목에 마사지건을 대는 습관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